가가 77페이지는 2017년 1월 7일에 오픈을 했죠. 물론 그 전에 저희가 아까 오픈을 하긴 했지만 오픈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동네 책방이고요. 한 달 정도 전에 저희가 망원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망원에 위치한 동네 책방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독립 출판물 위주로 다루고 있고요. 물론 일반 서적이나 여러분들이 찾는 책들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요즘은 좀 매거진도 상당히 다양하게 받고 있어가지고 결국 종합 서점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약간 더 독립 출판물의 치중에 있는 서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책방에서는 주로 이제 책도 판매를 하지만 행사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물론 지금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예전만큼 행사를 활발하게 진행을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꾸준히 앞으로 행사를 조금씩 진행을 하면서 여러 사람의 취향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소개. 네, 저는 책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 이상영이라고 하고요. 책방을 운영한 지는 이제 횟수로 5년째가 되네요. 그전에는 이런저런 여러 일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일을 다 말씀드리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많아서 간단하게 광고 쪽, 행사 쪽 일도 했었고 교사 생활도 했었고 직업 군인 생활도 했었고 그 외에 신발 디자인을 해서 신발을 판매한 적도 있고요. 의류 쪽에 종사했던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테리어 쪽도 종사를 했었고 여러 가지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종착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진 않지만 제 인생에서 조금 길게 가지고 가고 싶은 게 책방이고요.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든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서 있든 그 한 켠에 그리고 한 구석에 책방이 존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방을 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어른들의 일이라고 해야겠죠. 여러 가지 어른들의 일로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일을 그만두게 됐는데 반쯤 자의도 있었던 게 사실 조금 더 길게 가지고 갈 수도 있었는데 다른 형태로든 그냥 지금 좀 쉬자, 그리고 쉬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어릴 때부터 뭔가 해보고 싶던 일, 가슴 한켠에 자리 잡은 로망 같은 일,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책을 팔고요. 그리고 한켠에서 커피를 내리고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책들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책방을 꾸리게 됐고요. 처음에는 일이 커질 줄 몰랐어요. 단순하게 그냥 책 몇 권, 많아봤자 한 50권에서 100권 내외 이 정도의 책들만 가져다 놓고 진짜 내가 누구보다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는 책들, 이런 책들을 가져다 놓고 뭐 커피를 판다거나 간단하게 뭐 맥주나 이런 술 같은 걸 판다거나 제가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는 편이라서 간단하게 요리도 할 수 있으면 요리도 해서 이렇게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 사람과 사람이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 정도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씩 이제 욕심이 커진 거죠. 같이 일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소개하고 싶은 책들도 점점 많아졌고 그리고 여러 가지에 대한 관심도 점점 늘어갔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의 모습으로 책방이 커지지 않았나. 순조롭게 커지고 있던 책방이 그 작년에 찾아온 어떤 특수한 경우, 모두가 다 알고 계시는 이 코로나라는 특수한 경우로 인해서 위기일 수도 있겠고 기회일 수도 있겠는데 조금 다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하루하루를 어떻게든 제가 꾸려 나가다 보면은 전체적인 방향성은 크게 변하지 않게 같이 일하고 어울리는 사람들 모두가 힘든 것보다는 조금 더 즐거운 쪽으로 그쪽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무언가가 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방은 안 하는 게 제일 좋고요. 본인이 생각했던 거하고는 좀 다를 거예요. 책방도 일단 일이고요. 사업이고요. 직업이 될 수 있는 일이니까 어떤 직업이든 좋은 점만 있는 일은 없어요. 취미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는데 이 일 되는 순간 그게 좀 더 커지겠죠. 경제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인간관계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업무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본인이 좋아서 아마 책방을 시작하려고 하실 텐데 좋아하는 일이 실질적으로 일 되었을 때 느끼는 좌절감은 좋아하지 않던 일이 일 되었을 때 느끼는 좌절감보다 훨씬 클 겁니다. 그래서 책방은 되도록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해야겠다면 일단 스태미너를 키우세요. 본인의 육체적인 스태미너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스태미너일 수도 있고 그리고 경제적인 스태미너일 수도 있는데 세 개를 다 키우시고 책방이 아니어도 본인이 충분히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때 책방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책방으로 인해서 생활을 영위하고 싶으시다 이러면은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되고 본인이 하기 싫은 일도 많이 하셔야 되고 무엇보다 본인이 좋아하는 책도 중요하지만 팔 수 있는 책, 팔릴 책들 위주로 이렇게 책을 큐레이션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것, 단순하게 책 판매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뭔가 경제적으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해보시고 책방을 시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단순하게 그냥 책방을 해보시라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저는 무슨 일든 하고 싶은 일 있으면 시도를 해보는 건 좋은데 본인이 좋아하는 일 되었을 것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길게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은 그 전에 준비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특색 있는 사업이나 아이템은 사실 없어요. 없고 어딘가에서 봤던 걸 수도 있고 갑자기 저희가 같이 일하는 친구들과 저 마찬가지겠지만 생각이 들었던 걸 수도 있는데 그때그때 상황에 조금씩 맞춰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진짜 순전하게 마음에 기대가지고 어떤 작가의 이야기가 듣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작가를 초대할 때도 있고 어떤 가수의 노래가 듣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가수를 초대할 때도 있고 굳이 특색을 찾자면 계산적인 측면보다 약간 더 취향에 기댄다고 해야 되나? 이런 측면이 아직까지는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타협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물론 일정 부분 타협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아직은 조금 더 하고 싶은 거 위주로 해나가는 게 좀 더 재밌게 뭔가를 할 수 있는데 기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책을 내고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보고 싶은 어떤 작가들을 섭외를 해가지고 그 작가들을 모아서 하나의 주제 안에 책을 내고 있어요. 77페이지라는 출판사를 만들게 됐고 여기서 나오는 책이 페이지스라는 책을 내고 있습니다. 페이지스라는 책은 여러 사람의 페이지가 모여서 페이지스가 되는 이런 아주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고 거의 대부분 이제 독립 출판물로 출판을 하신 작가들과 때로는 가수도 있고 뭐 모델도 있고 글을 아예 처음 써본 사람도 있고 혹은 그 등단을 해서 글을 길게 써오신 여러 편의 책을 내신 분들도 있고 그런 여러 사람의 글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문장과 하나의 주제하에 하나의 책이 되는 이런 경험들을 해서 벌써 저희가 6집까지 나왔고 곧 7집이 나올 예정이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 책이 단편소설 4편과 소설에 대한 에세이가 간단하게 4편이 실려있는 요거는 이제 오종길 작가와 이도영 작가와 조민혜 작가와 성현 작가 이렇게 4분의 작가들을 섭외를 해가지고 만든 책이 있고요. 두 번째 책은 음식에 대한 에세이고요. 여기는 10분의 작가가 참여를 하셨고 그 음식에 대한 짧은 에세이와 작가들 본인만의 레시피가 담겨있는 책이 있고 세 번째 책이 시집인데요. 시집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에서 따온 영감으로 쓴 시를 모아서 만든 시집이 이름시라는 시집이 나왔고 여기는 이제 출판사 대표님이나 기자분이나 다른 책방 대표님 이런 분들이 함께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7분의 시가 실려있고 시와 관련된 시작 노트 그러니까 시를 쓰면서 든 생각을 에세이처럼 정리한 이런 시작 노트가 같이 실려있고요. 네 번째가 이제 붙이지 않은 편지라고 인스타를 통해서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한 약 150분 정도의 이렇게 메일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의 편지를 추려서 83분의 편지를 실어서 이거는 이제 따로 교정교열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은 투박할 수도 있고 조금 날것의 느낌이 나는 이런 글들일 수 있는데 누군가에게 보내는 대상을 이렇게 카테고리화 해가지고 분류를 해서 가족이나 연인이나 옛 연인이나 뭐 친구나 혹은 스스로에게 보낸 편지들을 카테고리화해서 만든 책이 있고요. 다섯 번째가 네 번째 책 붙이지 않은 편지에 대한 답장들을 작가님들께 의뢰를 해서 만든 책이고 이 책은 우연한 인연이란 제목으로 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책이 여행에 관련된 에세이인데 여기는 문보영 작가와 안니타 작가와 오소영 작가와 함께 관련된 에세이를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제가 기획할 때는 여행을 우리가 못 가니까 가상의 여행을 떠난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의 여행과 가장 먼 곳의 여행 이런 거를 조금 따가지고 밝은 분위기의 글을 써보자 라고 해서 처음 제목은 우리 산책할까요 였는데 이게 이제 글을 쓰다 보니까 상황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좀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바꿨어요. 언젠가 우리 다시라는 제목으로 바꿔서 책을 출간을 했고요. 그리고 7번째 책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다시 보기란 책인데 이 책은 갖가지 리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에 대한 리뷰일 수도 있고 사물에 대한 리뷰일 수도 있고 상황에 대한 리뷰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꿈에 대한 리뷰 이런 것까지 해서 지금 교정교열 작업 중이고요. 한 달 내에 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책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당퉁탕 소해북구라는 팟캐스트가 있는데 그 팟캐스트에서 사람들의 사연을 받아서 대신 편지를 써주는 코너가 있었어요. 그 코너에 사연들을 모아서 만든 책이 있는데 이게 오창석 작가의 책 대신 써드립니다라는 책 이게 이제 단행본으로 따로 출간이 된 한 권 있습니다. 77페이지에서 나온 책은 그 정도가 있고요. 이야기가 좀 길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책 사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앞으로의 전체적인 계획을 들을 수 있을까요? 서점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앞으로는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고요. 근데 아직 와이프는 없습니다. 네. 결혼을 준비하고 있고 언젠간 할 거고 서점의 계획은 버티는 건데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버티려고 노력을 하는 이런 과정을 앞으로 겪게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책방을 많이 찾아주시고 책을 많이 찾아주시고 그렇게 해서 책방의 사정이 조금 더 나아진다면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조금 더 빛나는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겠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하고 싶은 것들 그리고 해야 할 것들을 해 나가는 거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책방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될지 어떻게 더 빛나게 될지는 여러분들의 몫인 것 같아요. 예, 도와주세요. 어떤 사람들이 보면 좋다?
자신을 조금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책방을 찾아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책방을 보통 소개할 때 하는 문구가 베스트셀러도 없고 신간도 없을 수 있지만 당신과 나의 취향이 있습니다 라고 소개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취향이라는 단어가 저는 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평생을 가도 못 찾을 수도 있고 본인도 모르게 어느새 스며들 수도 있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고, 학습이라는 단어를 독일서도 습득할 수 있는 게 저는 취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답은 없는데 이게 중심에는 꼭 자기 자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를 따라서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가 좋아하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어떤 걸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중심이 되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책방을 찾아서 본인의 취향을 찾을 수 있는,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희가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지금 그림을 그리는 이보람 작가가 있고요, 저기 앞에 앉아 계신 글을 쓰는 구보라 작가가 있고요, 그리고 시를 쓰는 이도영 작가가 있는데, 이 친구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책방을 어떤 손님이 찾아주기를 바란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좀 본인이 스스로를 사랑하는 사람이 본인의 취향을 찾는 과정에서 본인의 취향과 겹치는 일정 부분이 있는 책방이 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정주 작가님이 갑자기 연락이 오셔가지고 유튜브 링크를 한 개 띡 보내더니 이런 거 하는데 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해서 지금 참여를 하게 됐는데, 늘 그렇듯이 늘 그렇듯이 따로 제가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질문도 사실 먼저 보내주셨는데 보지를 않았고요. 그저께 제가 백신을 맞았어요. 3일 전이구나. 3일 전에 백신을 맞아가지고 크게 뭐 아프다거나 이러진 않은데 진통제를 먹고 있다 보니까 살짝 멍한 상태일 수도 있어요. 네. 그렇다고 뭐 욕을 한다거나 뭐 음담패소를 한다거나 이러진 않았으니까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어떤 얘기를 하든 승주 작가가 잘 편집해 주실 거라 믿고 그냥 아무 말 하고 있습니다. 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